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물론 찾아보실 수 있으시지만 일부 왜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제의 인상 경험을 공유를 하여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어떻게 부작용을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수술 부작용은 누구나 많이 걱정을 하죠. 자식이 있다 그러면 데려가서 혹시 문제가 될지 않을까, 아니면 내 스스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언론 기사에서도 이렇더라, 부작용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한 의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수술을 100명을 넘어서 1000명, 심하면 10,000명 넘어까지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수술 부작용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많이 걱정하더라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보다 그 수술하시는 의사분이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수술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시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인식 과다에서 일어납니다. 수술이란 것을 좀 공포스럽다, 무섭다 이렇게 인식을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든지 인식을 왜곡하게 생각하게 되면 수술하기 전부터 이제 두려움이 되죠. 특히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 날짜 다가올 때 이렇게 수술 취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너무 무섭게 생각한다,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모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모양이란 거는 이제 기대치와 관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를 한다 그러면 코를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좀 내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쌍꺼풀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작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정확하게 원하시는 거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쌍꺼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대화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얘기를 하기 쉽지만, 특히 뼈 수술 같은 경우나 아니면 코 수술 같이 완전히 재워서 수술하는 경우는 수술 전에 미리 아무리 상담을 하더라도 환자분이 원하는 만큼 딱 맞출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보장하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과교정되었다, 저교정되었다, 좀 더 높여주시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작용과 단순 불만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환자분들의 불만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부작용 대해서 먼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출혈이 되겠습니다. 출혈과 감염이 2대 합병증이 되는데요. 이 출혈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리고 혈류가 그쪽에 너무 많거나, 아니면 피가 뻑뻑하지 않고 피가 묽거나, 이 세 가지로 되는데요. 혈압이 높은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물론 수술할 때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류가 많은 이제 경우는 얼굴이 좀 많이 붉다든지, 그리고 오메가3를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른 부작용보다는 출혈을 걱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감염은 어떠냐면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림프 오염을 보셔야 됩니다. 림프 오염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의 상수, 중수, 하수, 결국 동맥, 정맥, 림프 중에 이 림프가 가장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관인데요. 이 관을 신장에서 계속 40분마다 청소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너무 단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을 열중해서 늦게까지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러면서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죠. 그 이상 신호가 비염이나 아니면 설사, 그리고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심하면 이명까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게 점점 여러 개가 있는 분일수록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에 실리콘을 넣는다, 코에 실리콘을 넣는다, 이렇게 자기 물질이 아닌 이물질을 넣게 되면 림프가 오염되신 분들은 염증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수술 꼭 하고 싶은데 이런 림프가 오염된 상황이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 알러지가 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자가 조직을 쓰시길 바랍니다. 코 같은 경우는 자가 연고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늑연고를 갈아서 쓰는 이제 초미세 늑입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이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으로 이제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러면 이제 감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한 이유가 잘 때 이 하수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는 시간 밤 11시부터 4시 사이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만으로 감염을 예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낫는 거는 환자분이 하시기 때문에
잘 자고 잘 먹는 이런 관리들은 환자분이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드시는 것들도 영양분이 밤에 회복을 시키기 때문에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비대칭 부분은 요건 좀 단순 불만족과 좀 연관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의학적 비대칭을 보통 2mm로 봅니다. 그래서 2mm 이상은 누가 봐도 이제 심한 비대칭을 해서 교정을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요. 2mm 이하는 주관적 비대칭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 비대칭이면 수술해서 교정을 하는 쪽으로 하되, 특히 코 같은 경우는 코 주위가 양쪽이 다르면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입하고 코, 입 축이 다른 사람들은 비대칭 자체를 맞출 수가 없겠죠. 이런 스스로의 한계성을 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술 전에 숙지를 해서 내가 원래 얼굴이 비대칭인지, 이게 주관적인 비대칭이 없이 객관적 비대칭이 좀 많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신경 감각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신경 감각도 아까 전에 오염된 림프나 혈류순환이 떨어진 것과 같이 피가 저혈압인 경우나 몸이 좀 여러 가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감각신경이 좀 얇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감각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서 나는 조금 늦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수술을 하셔도 되고, 감각신경이 많이 떨어지게 우려되면 수술을 하지 않든지 수술 전에 미리 혈류를 올려서 수술 전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부 구조물 손상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치기는 쉽진 않고 근육이나 혈관 이런 부분들은 일부는 다치더라도 보통 재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주 깊은 쪽에 심부 구조물은 직접 손상을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 늦게 잔다든지 또 영양분을 못 드시는 분들은, 제가 심지어 당뇨 걸리신 분들은 3개월까지도 코끝에 이제 상처가 있어서 안 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낫게 하는 것은 환자분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순 불만족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좀 예민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실제 0. 몇 mm만 틀어져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신경 예민하신 분은 거기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예민해서 생긴 부분이니까 좀 마음을 편안히 가져서 기대치를 좀 낮추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진을 봤을 때는 대칭에 문제가 없는데 아주 디테일한 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인식을 과다하게 쓰는 습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구나라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시면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높다 낮다는 게 불안하시면 높다 낮다는 거를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집어넣었는데 5mm짜리 넣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너무 높더라, 아니면 너무 낮더라, 이런 게 있었을 때 7mm짜리, 3mm짜리로 새로 넣으려면 재수술이 들어가 버리죠. 수술을 어렵게 결정했는데 또다시 재수술해야 되니까 마음 부담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늑연고를 갈아서 쓴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좀 낮다 하면 채워주면 되고요. 필러처럼. 높다고 하면 갈아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들으실 때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자기의 불만족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수술 아니면 재시술이 용이하지 않느냐 용이하느냐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관련 결정을 하실 때 내가 어디 가야지 수술 부작용이 적을까라는 것은 모두 다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수술 후기를 본다든지 아니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 시설, 그리고 의사가 말을 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좀 신뢰가 가고 신뢰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 시설이 큰 것과 의사의 손기술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가 말을 잘하는 것, 잘생겼다, 이런 부분하고도 실제 수술은 손이 하는 거지 얼굴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현혹을 대시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기가 많더라, 이런 것들도 마케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제 수술이 잘 된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질 않습니다. 근데 뭐 수술을 잘 됐다고 막 얘기가 떠들어지는 것들은 보통 보면 의사와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보통 숨기려고 그러지 막 나타내려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도 현혹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는 의사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작용이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구들은 어떤 걸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초음파 톱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신경 다칠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레이저든 장비는 고가일수록 우리가 수술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의 실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의 부작용을 주는 것들이지 너무 외부적인 것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현혹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에 미스테이크가 왔다고 자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최소한 줄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